재미있는 창작서라 이야기 뚝딱. 인연을 찾아주는 찰떡. 매일 과거 시험 공부에만 시달리던 덕이는 오늘도 책상에 앉아 책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여지껏 마음에 드는 처자를 만나 정분을 나눠 볼 법도 했건만 밤낮 방에만 들어앉아 있다가는 동네 친구와 술만 기울일 뿐이었지요. 아이고야, 대체 이것이 다 뭘 위한 건지. 내 진작 친구 따라 술이나 좀 더 익히고 여인네들 치맛자락만 쫓아댕겼어도 지금쯤 귀여운 자식놈도 하나 뒀을 것을. 어째 내 인연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이더냐. 내 참으로 옆구리가 시리고 안달이나 못 견디겠구만 그래. 하지만 또 한편으론 세상사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덕이도 그럴싸한 생각이 있어 온 터였어요. 오랫동안 자신의 원대한 꿈만을 쫓아왔던지라 웬만한 여인은 눈에 차지도 않는 것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결국 또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닥쳐온 이 시점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채로 책상 앞에 앉은 덕이는 마냥 몸만 베베꼬고 있었어요. 해마다 이랬으니 매번 시험에서 떨어지는 건 불보듯 뻔한 것이었지요. 홀로 계신 지어미의 구박도 날로 늘어갈 것이 뻔했고 말입니다. 이젠 네 애미 고생시키는 건 여기까지야. 너 이번에도 떨어지면 볼장 다 보는 것이니께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 하나 나가서 돈이라도 싸질머지고 들어와야 할 것이야. 아님 네 아랫돌이 홀라당 다 베껴가지고는 저기 저 동구 밖으로 내쫓아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이젠 며느리도 배주고 떡두꺼비 같은 손주놈도 안겨주고 그래야 할 것 아니요. 이런 어미의 말에 나름 지겨웠던 마음이 확 달아나 버린 덕이는 여남은 정신이 퍼뜩 들었습니다. 오늘도 뒷간을 두어 번이나 갔다가 낮잠 한 번 푹 자고 나니 벌써 해도 서산 너머로 기운 상황이었거든요. 먼저 간 네 애비가 꼬장꼬장은 했었어도 내 맘고생을 이리 시키지는 않았다. 어째 넌 거기에 한 걸음도 못 미치는 게냐고. 내가 널 그리도 고생해서 낳았건만 이젠 도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을 지경이여. 아유, 이 왼수 덩어리야. 먹은 것도 없는데 뭘 또 이리도 많이 싸질러 넘겨? 뒷간이 똥내로 풀풀 차올라 코를 있는 대로 막아대며 청소하는 덕이 애미였습니다. 그러고는 급히 소변이 마려웠는지 뒷간에 든 채 문을 쿵 하고 닫아버리는 것이었지요. 이런 어미의 말에 덕이는 이번만큼은 마지막이란 생각이 들자 어금니가 닳도록 이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려, 내 이번에야말로 과거 시험에 꼭 붙어서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말 것이오. 어머니, 두고 보시오. 내가 똥만 싸질러 대는 아가 아닌걸. 네,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 정말 이번만큼은 날 한번 꼭 믿어보시오. 덕이의 애비는 이웃고을 향교에서 교수를 지내다 후일엔 이곳 마을에서 훈장도 도맡아 하며 그야말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랬다 보니 덕이 자신도 그 피를 이어받았을 줄로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원대한 꿈만 꾼 채로 세워라 내워라 해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과거 급제를 하면 정령코 꿈에서만 그려오던 아주 정실한 처자를 골라 대번에 혼이 날 수 있다 확신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절세의 며느리를 본 어머니도 아들 떠받들기를 예전처럼 해줄 거란 생각인 것이었지요. 이런 되새김에 다시 정신을 차린 덕이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그 책상머리와 한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느 때와 꽤나 다른 마음가짐으로 또 과거 시험을 치르러 한양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결과가 벽보로 나붙은 날 덕이는 휘파람을 불러대며 제 이름을 찾았어요.
정말 이번만큼은 아주 잘 치러냈단 나름의 치기 어린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또다시 덕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자리에서 쫄래쫄래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아이고 이를 어쩐다. 또 나랑 비슷한 이름조차 찾을 수가 없네. 아이고 이것을 어떡한다냐. 도저히 엄니 볼낯이 없던 덕이는 하는 수 없이 친구 경파리를 불러내 저잣거리에서 술만 퍼마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네 어머니도 그리 말씀하셨다면 너 좋다 하는 처자 빨리 찾아내서는 자식놈이라도 하루빨리 봐야 할 거 아니오. 그놈의 글공부랑은 원체 연이 안 닿는가 본디. 그러자 꽤나 술이 오른 덕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 누군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단가? 나도 이번만큼은 뭐 찹쌀떡처럼 떡 하고 붙을 줄 알았단 말이오. 어쨌거나 이젠 뭘로 성공해서 그 꿈속에서 본 눈부신 처자를 만날 수 있을지. 내 정말 눈앞이 캄캄한 것이 호롱불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는가. 내 이놈의 핏줄은 뭐가 부족한 건지 아버지한테 갖다줘 물을 수도 없고 말이오. 아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푹 쉬어대는 덕이가 마냥 측은했던 친구놈은 또다시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아니 자네가 그런 여인네 운운하는 거라면 그 호롱불 하나도 없다는 것이 뭔 말이단가? 너 좋다는 목자는 아예 싹 잊어먹은 것이오. 그거 아니라니까는. 낸 처음부터 관심이 아예 없었는데 그냥 무작정 따라붙기만 하면 나라고 별 수 있는가? 가뜩이나 안주맛 올라오고 있었는데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할 거면 안주값 네가 내더라고. 난 애초부터 머릿속에 딱 그리는 상이 있어버린 게. 정말 어이가 없단 표정의 경파리가 다시금 말을 이었어요. 아따 거 시방 그 상 한번 과거 시험에 나왔으면 딱 붙었을 상이구만. 아니 그럼 고놈의 그 대단한 상 안주 삼아 한번 들어볼란께 어디 쭉 한번 읊어보더라고. 거참 내 귀한 여인상을 안주 삼다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닌가? 뭐 그래도 자네가 그리 원한다면야 네 안 들려줄 수야 없지. 그럼 여기 술이나 한 잔 더 따라보더라고. 친구놈은 덕이가 벌써부터 흐뭇해하는 표정에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술병을 기울였어요. 그럼 한번 들어보더라고. 일단 참한 것은 기본이고 말이여. 무엇보다 남정네 손길 한번 안 닿아본 그런 수처녀야 한다는 것이지. 수처녀라. 그리고 키는 아담하기보단 길다란 갈대처럼 살랑살랑거리면서도 애교는 물론이고 아주 요염해야 한단 말이제. 거 애교랑 요염도 허야 하고. 또 얼굴은 조망만 하면서도 상처 하나 없는 또 그 웃는 미소가 제법 빛이 나야 한단 말일세. 그 호롱불보다도 더 환한 빛 말이네. 얼굴은 작고 빛도 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 속에는 시가 있고 풍류도 제법 알아. 노랫가락 절로 읊어대는 특히 그 간드러지는 목소리가 일품이어야 하고 말일세. 일품 목소리에 시까지 읊는다라. 어때요? 내 여인상이 마음에 드는가? 예끼 이 양반아. 어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유분수지. 어따 대고 입을 함부로 놀리는가. 그런 처자가 있다 해도 자넬 만나줄 리 만무할 텐디. 어디 그 비슷한 여자라도 찾을라 치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라도 뒤질 판이란가. 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친구 경파리의 호통에 대번 뜨끔한 덕이는 괜한 술잔만 더 기울여댔어요. 아직도 짝을 못 만난 것이 되려 당연하다는 친구놈의 마지막 말에 덕이는 집에 와서도 그 따가운 귓속을 후비적거려야 했습니다. 어쨌거나 또 낙방한 아들을 보내미는 이젠 한숨조차 내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머여 그 성한 몸뚱이로다. 집안일 좀 거들어야 쓰겄다. 저기 저 냇가에 가서 물 좀 길어다 부엌에 갖다 놓거라.
그리고 갔다 오는 대로 저 방 안에 있는 옷가지함도 고쳐놓고 어떤 막대 먹은 산신령이 앉았다 갔는지 이젠 아주 너덜너덜해져서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다. 아, 퍼뜩 일어나서 안 갔다 와. 아니, 그 함은 진작부터 내가 내버리려 하지 않았소. 그 오래된 걸 또 고쳐봐야 어디다 쓴다요. 아니 이놈이 이 집에서 그나마 쓸만한 걸 어디다 갖다 버리라는겨? 네 뒷바라지 하느라 성한 물건 죄다 내다 판 거 아직도 몰라? 하여간에 뭐 하나 이 애밀 위해서 들여올 생각은 않고 그려. 내 주제를 알아야지. 저런 걸 아들이라고. 아, 잔말 말고 썩 안 갔다 와. 고슴도치에 찔려 대번에 쫓겨나는 두더지 마냥 대문을 빠져나온 덕이는 터덜터덜 냇가로 발길을 옮겼어요. 오늘따라 빈 물바가지가 천근만근 무거울 따름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죽을 맛인데 날씨까지도 화창해버리니 근처엔 속없는 꽃들만 만발해 있는 것이었지요. 에이, 요런 재미없는 세상치곤 날씨 하나는 더럽게 좋아 부리는구만. 이럴 바엔 아예 짐 싸갖고 며칠 들로 산으로 막 나당겨야 쓰는 건데 말이오. 어디 같이 갈 처자만 있었으면 이런 잔심부름은 안 해도 되는 것을. 이런 혼잣말로 근처 냇가에 발을 들인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덕이의 귓전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야? 덕이 아냐? 아니, 어쩔라고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를 다 하신겨? 마냥 덕이가 좋다며 어린 시절 내내 쫓아다니기만 했던 먹자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반가움은 덕이의 입장에선 그리 달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말이지. 그냥 좀 그렇게 됐수다. 잠시 후 덕이의 사정을 죄다 들은 먹자가 덕이를 위로하듯 기운을 북돋아 주는 것이었어요. 뭐 그깟 거 떨어져도 또 도전하면 되제? 어디 덕이가 그런 거 하나에 휘둘릴 사람인가? 사람이 몇 번 하다 안 돼도 끝까지 댐비면 못할 거 없는 거란께로.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라. 사람이 못해서 가여운 것이 아니고 안 해서 가여운 거라고. 내볼 때 덕이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라. 내 진짜 그거 보증한데이.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요상스럽게 기운이 나는 건 덕이뿐이 아닌 듯 했습니다. 근처에 빨래를 하며 엿듣던 아낙네들도 뭐라 박장대소를 하며 신이나 떠들고 있었으니까 말이지요. 아니 그럼 그놈의 함은 또 부서질락말락 한다는 건가? 때마침 옷가지암 얘기가 나온 터에 먹자가 급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려? 이젠 진짜로 부서져서 남은 옷가지를 어디다 넣을 데도 없다는 것 같던데 그 많은 걸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고만 그려. 그럼 우리 집에 마냥 잡동사니만 담아놓던 그 한 말이여. 마침 고속이 비는 바람에 내다 팔까 했었는데 어째 그거라도 닦아서 갖다 줄까나? 그러자 덕이의 표정이 금세 화환해졌어요. 하지만 다시 또 인상을 찌푸리는 것이었습니다. 아, 됐네 그려. 맨날 그 안방에 있던 거 말하는 거 아닌가? 뭐, 네 집에서 쓰던 건 다 성활한 법이 있는가? 네, 그런 쓰던 걸 덥석 받을라 쳤으면 우리 집 살림은 벌써 황궁이 다 돼 있겠네 그려. 아, 저기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황궁 말이오. 이에 먹자는 곧 입술이 삐쭉 나온 채로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뭐 그럼 할 수 없지. 예전에 할아버지가 진짜 황궁에서 받아온 함이었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맘대로 하라 해서 내 인심 한번 쓸라 했더니만은. 이 말에 덕이는 잠시 멈칫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그걸 안 받는다고 했나? 뭐, 얼마나 큰지 그 크기를 한번 재봐야 한다는 것이지. 내가 볼 땐 엄청 커 보였으니까 말이야. 우리 집 좁은 방구석에 넣으려면 그거부터 알아야 할 참이었는데. 아, 성격 한번 급하시구만. 그 말에 먹자는 곧
예전 일 하나를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허이구, 지난번엔 집신 내 짝으로 볏짚 방석까지 만들어줬더니만은 그걸 어디다 갖다 쓰냐며 내버리고는 이젠 황궁에서 줬다니까 얼씨구나 받는구먼? 그러자 덕이의 미간에 또 주름 하나가 패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너 또 나 약 올리는 거요? 내가 그걸 언제 내버렸다는겨? 그 밖에 갖고 나갔다가 어디다 둔 줄 몰라서 여지껏 찾고 있다 말 안 했는가? 하이고, 달이 떴다 기운 지가 수십 차례구만. 이미 썩어 문드러진 걸 찾아다 그 방댕이로 깔고 앉으면 뒷간 따로 안 가도 되고 참으로 좋겠구만. 아고, 너 자꾸 말장난질 칠 거면 이쪽 내 가루는 쳐다도 보지 않을란께. 이담에 마늘 농사 풍년이면 내 한 바구니 잔뜩 담아 줄락 했더니만은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만. 이에 먹자는 억지 미소를 보인 채로 말을 이었어요. 하이고 다행이어라. 난 마늘 싫어하는데 그건 어찌 알고? 참말로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고마. 그러자 덕이도 쓴웃음으로 대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려? 마늘이고 뭐고 다 경팔이네 갖다 줄 텐께. 넌 네 먹고 싶은 것만 배 터지도록 먹고 살래이. 그 마늘이 몸에 얼마나 좋은 것인디? 그것도 모르면서 건강은 어찌 챙길라 그러는가? 참보약도 그런 보약이 없겠구만은. 이때였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똥개 한 마리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먹자 쪽을 향해 마구 지저대는 것이었어요. 아니 저놈은 어디다 대고 지저대는 거요? 여기 동네 사람 처음 보는 것이요? 아 저리로 안 가.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희미한 사람 목소리에 개는 곧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난 그 함 내다 팔 거였어라. 그러니 아주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을 텐께. 내가 오라 하면 내일 와서 퍼뜩 가져가 그래. 덕이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지만 내심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뿐인 어머니가 뛸 듯이 좋아할 것이 눈에 선했으니까 말이죠. 그것도 황궁에서 온 거라고 하면 아들내미 뒷목을 당겨 볼뽀뽀까지 해줄 판이었으니까 말입니다. 이에 하루가 지나고 난 이튿날 덕이는 그 함을 받으러 먹자집 대문을 두드려댔어요. 먹자가 오라고 하면 갈까 생각해봤건만 덕이의 입장에선 그저 맘대로 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집 대문을 열고 나오는 건 먹자의 이모였어요. 저 먹자가 안에 있는가요? 그러자 먹자의 이모 국자가 살짝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먹자? 지금은 집에 없는데. 무슨 일인가? 이에 덕이는 찾아온 연유를 고스란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먹자의 이모 국자가 어째 아까 장정 두 놈이 와서 그걸 들고 나가더니만 덕이 네 집에 가는 것이었구만 그래? 그럼 이거라도 같이 보낼 것이었는디. 자, 요것이 어쩌냐게 캔 고구마인디? 지난번에 어머니께서 주신 떡 너무 잘 먹어서 말이네. 이거 꼭 전해주래이. 얼떨결에 고구마 한 포대기를 끌어안은 덕이는 낑낑거리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분명 자신이 와서 가져간다고 했건만 친구 누구를 불렀는지 그들을 시켜 자신의 집에 갖다 놓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매번 신경 써주는 것도 내심 고마웠는데 이것저것 알아서 척척해주니까 덕이는 이번에야말로 먹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꼭 건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 몇 채를 지나던 중 예전 강 씨가 살다 이사를 가버린 집이 덕이의 눈에 들어왔어요. 웬일인지 텅 비어 있어야 할 그 집 안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동네 사람들이 웬 처음 보는 처자 곁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처자도 따라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덕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것이었습니다. 백옥같이 뽀얀 피부에 도톰한 이마와 오똑선 콧날이 방금 땅으로 내려온 선녀인 듯 싶었으니까 말이지요. 키는 아담한 채로 입술 옆엔 살짝 흉터가 보이는 듯도 했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은 절세의 미인이 따로 없는 덕이의 꿈속에서나 나왔을 법한 그런 여인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덕이 아니오? 어째 자네도 소식 듣고 왔는가? 아, 경파리가 얘기해줬는가 보네. 여기 이리 와 인사오게. 이쪽은 이번에 이 집으로 새로 이사온 고씨 부부라네. 어여 이리 와 인사드리게. 동네 사람 두 분이 덕이를 보고는 고시 부부 앞으로 데려다 인사를 시켰어요. 덕이는 그저 수줍은 얼굴로 인사를 건넸더랬죠. 고시 남편은 마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부인은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덕이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고구마 포대기만 끌어안고 있었어요. 아, 그건 뭔가? 여기 고신에 주려고 갖고 온 것이요. 네? 아, 이것이? 그냥 고구만디요. 뭐 필요하시다면. 쭈뼛쭈뼛 말을 잇지 못하던 덕이가 순간 뭘 봤는지 눈을 휘둥그레 치켜뜨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암.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겠구만. 목자네가 갖다 놓은 것이라면서? 저걸 또 멀리서 보니까는 그 집에서 볼 때랑 뭔가 다른 것 같네 그려. 무늬도 아주 근사해 보이고 말이요. 맞았습니다. 그 덕이의 눈에 들어온 함은 다름 아닌 먹자가 얘기했던 그 옷가지 함인 것이었어요. 그것도 예전보다 더 말끔히 닦여진 채로 아주 반지르르한 윤까지 흐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전 괜찮다는데? 굳이 가져다 놔야 한다며 생태를 쓰는 것이 아니겠소? 마침 옷담을 함이 없어 장터에 나가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여기 분들은 정말 인심 하나는 끝내주시는 것 같습니다요. 고씨의 말에 호탕한 웃음만 이어지던 그 순간에도 덕이는 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저 함이 자신의 집에 있어야만 했거늘 대체 무슨 영문으로다가 이 집에 있는 건지 덕이는 얼른 먹자를 찾아 당장이라도 따져 물어야만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을 바라보며 웃는 그 고시 부인을 보자 덕이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웃고만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고시 부인과 덕담까지 주고받으며 마냥 좋아라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덕이는 여태 여잔 돌처럼 보면서 과거 시험하고만 직사게 싸웠더랬지. 지 애비 닮아 그런가 엄청 똑똑하기는데 말이요. 그 운때라는 것이 안 따라주니 고생만 여거푸하고 있는디. 아, 이젠 네 어미 말 들어본 게로. 뭔 이상형 찾는다며 밤낮 돌아다닌다면서? 그 말이 참말인 것이면 여기 고시네한테 한번 부탁이나 해보세. 그럼 또 아는가? 요렇게럼 찰떡 인연이 찾아와 줄지. 덕이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동네 어르신이 끼어든 소리였습니다. 이 말에 고시 부인은 환한 미소로 덕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덕이는 창피하게 왜 이러시냐는 마냥 억지 미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 다들 이쪽으로 오셔서 찰떡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건 별로 없지만 제가 떡 좀 만질 줄 알아서 여기 멍석 위에다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요. 눈치 빠른 고시 부인이 얼른 화제를 돌렸더랬죠. 그 찰떡이란 말에 덕이도 얼굴빛이 다시 화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찰떡이네 그려. 그놈들 아주 맛깔나게 생겼구만 그래. 이때였어요.
웬 개 한 마리가 꼬리를 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채 한 구석에 있던 것을 고씨가 뭔 일인지 얼른 풀어내준 것이었죠. 얘 이름이 콩떡인데요? 여기 이사 올 때 장인어른이 선물로 주셨지 뭡니까? 원체 제가 걔를 싫어하는데도 말이오. 근데 처음엔 왜 주신 건가 싶었다가도 순하고 약삭 빠른 것이 지금은 정말 자식 역할 톡톡히 하고 있어라? 그런데 그 개를 바라보던 덕이는 뭔가 익숙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먹자와 대화를 나눌 때 멀리서 다가와 마구 지저대던 그 개였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서로 입을 모아가며 고시 부인만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찰떡이란 것이 덕이의 입맛에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한입 베어물 때마다 고시 부인을 슬쩍 바라보던 덕이는 어쩌다 눈이 마주칠 때면 양 볼따구가 발그레하게 달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덕이는 남은 찰떡 하나를 입맛만 다시며 바라보다간 이젠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그 집을 나섰습니다. 먹자 이모한테서 받은 고구마 한 포대기는 진작 고시 부인한테 보기 좋게 내준 상황이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덕이가 대문을 열고 나가려던 순간 뒤따라 나온 고시 부인이 덕이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이거 갖고 가서 마저 드셔요. 제가 양껏 내놓질 못해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요. 그것은 찰떡 한 뭉태기를 싼 자색 보자기였습니다. 덕이가 내내 눈치를 보면서도 때 묻은 손을 닦는 척 순식간에 집어먹던 그 꿀맛 나는 찰떡인 것이었지요. 하지만 덕이는 나름 체면을 세워야 했던지라 마냥 넙죽 받을 순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어라. 그리 귀한 걸 어찌 저한테 내주시다니요. 저는 괴한습니다요. 이것이 귀하긴요. 제가 대접해야 할 덕이님이 귀하시지요. 그러니 이거라도 안 받아가시면 전 밤사이 끙끙 앓고 누울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아까 그리도 만나게 잡숫고 감자까지 내어주신 마당에 이리 그냥 가시면 제 마음은 절대 괴한치가 않습니다요. 결국 자색 보따리만 품에 안은 채 집으로 돌아온 덕이는 황궁에서 왔다는 함 대신 웬 찰떡이냐며 궁금해만 하는 어머니께 그간의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무슨 그런 여자애가 다 있느냐며 욕바가지만 연거푸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싱거운 여자하고는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 당부하시는 어머니였죠. 하지만 덕이는 너무도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좋아라 했던 먹자가 왜 갑자기 자신과의 약속은 썩은 나무 토막 마냥 내버린 채로 그것도 자신의 어머니까지 난처하도록 했을까 싶은 것이었어요. 이를 따져 물어야겠다 결심한 덕이는 또다시 먹자네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으로 향하는 강가 멀리서 뭔가 익숙한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노을진 정자 속에서 먹자가 요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선 웬 남정네 하나가 그런 먹자의 허리채를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것이 뭐다냐? 왜 먹자가 저러고 있는 것이요? 조금 더 다가가 본 덕이가 눈을 크게 떠 바라보니 그 남정네는 다름 아닌 새로 이사온 고시인 것이었어요. 순간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던 덕이가 그저 멍하니 그들의 행각을 지켜만 보고 있었지요. 그러자 그들은 더 진한 포옹을 이어하더니만 입술까지 포개고는 급기야 먹자를 안아올린 고시가 뱅글뱅글 돌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난 먹자는 마냥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깔깔 웃기만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이단가? 어찌 저것이 진짜 먹자가 맞는 것이요? 혼잣말도 정도가 있단 생각에 덕이는 자칫하다 눈에 띌까 그 길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자신을 쫓아다니기만 하던 그 착하디착한 먹자가 어쩌자고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건지 이젠 남의 떡이 되고 나자 괜한 기분이 떨떠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그것이 뭐가 됐든 그저 혼이 나간 듯 매 순간 상념에만 빠져 있는 것이었어요. 어머니와 얘기를 나눌 때에도 그랬고 친구 경파리가 불러내 술을 마실 때에도 그저 변함없이 마냥 얼빠진 사람처럼 멍해 있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친구를 대번에 알아본 경파리는 그저 가만히 지켜볼리 만무한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 정말 왜 그러는가? 그리 말도 없이 계속 그러고만 있을 참이면 내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네. 이럴 거면 집에 있겠다고 하든가. 왜 불러낸 사람 무한하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있는 대로 불평을 쏟아내던 경팔의 탓에 덕이는 그제서야 결심을 한 듯 불편한 얘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경팔이는 믿을 수 없단 표정으로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그 고씨가 여기로 이사를 오자마자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그 먹자는 불륜녀가 되는 것이고. 아, 뭐 다 그런 셈인 것이지.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는데 말이오. 아니, 그것이 뭐단가? 그 먹자년 사건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오. 내가 사랑에 빠졌다네? 뭐라고? 사랑? 그렇다니까. 내가 드디어 그토록 원하던 처자를 알아봤다는 거 아닌가? 이제서야 내 맘속에도 호롱불이 켜졌단께로? 아니, 그럼 그것이 누군디? 고씨 부인. 순간 또 눈만 껌뻑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경팔이가 대뜸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뭐여, 나만큼 좋아해 주는 것인가? 아, 근데 그런 것 치곤 너무 웃어 제끼는 거 아니여? 아, 뭘 그리도 그리 얄궂도록 웃어 쌌는가? 아니, 그럼 안 웃기고 백인단가? 그놈의 술상머리에서 허구한 날, 그 숭고한 여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마냥 읊조리기만 하던 놈이 정작 사랑에 빠졌다는 게 그 상에도 일절없던 남의 집 부인이라는디? 아, 그 여인상이란 것이 말이오. 뭐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께 넘 신경 쓰지 말더라고. 난 그저 내 머릿속으로만 그려놓은 것이었은께 이젠 내도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니 근데 정말 첫눈에 운명처럼 화학 다가오는 것이 말이오.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화학 몰아치더라니까는. 그러고선 그때부터 매일 밤 꿈속에 나타나는디? 아, 우리 엄미도 이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지 싶더라고. 남의 집 부인 퍽도 좋아하겠다. 아, 그것이 무슨 상관이단가? 어차피 내랑 만나면 오롯이 새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어쨌든 간에 이젠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도 명확해졌다네. 뭘 해야 하는디? 한심하단 표정의 경팔이가 묻자 덕이는 먹자 문제부터 해결할 방도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은 물이요. 그것을 주워 담기라도 해야 하는 건 먹자와 그놈의 굿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의 불륜 사실을 곳곳에 퍼뜨려서 어차피 알려질 문제 빨리 해결되도록 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얼마 후 진짜 그 사실은 온 동네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먹자가 집 밖에 나설 수조차 없을 정도로 어딜 가나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은 곳곳에 넘쳐났으니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갓 이사 온 부부 집안을 파탄나도록 한 책임은
그냥 눈 감고 지나칠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이는 그제서야 한껏 잘 차려입은 뒤에 그 고씨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 선 채 큰 숨을 한번 들이키고는 대문 손잡이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한껏 풀이 죽은 모습의 고씨 부인이 열린 대문 뒤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상심이 크시지요. 덕이의 말에 고개만 숙이고 있던 고씨 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랑도 잘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젠 그저 다른 문제 때문에 고민만 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 궁금함에 눈이 커진 덕이었어요. 고민이라고요? 네. 저도 어차피 이 마을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뭐 친정 말고는 딱히 갈 데도 없다지만 이 동네에서 더 이상 혼자 머물 이유도 없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고씨와 먹자는 어찌도 그리 알아챈 건지 불륜 소문이 나돌기도 전에 이 마을을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고씨 부인한테는 쪽지 하나만 남겨놓은 채로 그저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였던 것이었지요. 그럼 잠시 그쪽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고씨 전 부인이 약간 수줍은 미소를 내비쳤어요. 전 송이라 하옵니다. 송이 그 이름 두자는 내 평생 기억하리다. 네? 난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바로 알 수 있었소. 송이, 당신이 내 운명의 여자라는 걸 말이오. 내 이리도 오랜 시간 홀로 독수공방 해왔건만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란 확신을 해온 터였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당신이었을 줄은. 내 꿈속에서나마 어렴풋이 볼 수 있던 당신이 이제서야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이란 말이오. 덕이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송이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는 것이었습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내 꿈속의 여인을 지금 내 눈앞에 두고 있단 말이외다. 그날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난 당신을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소. 이런 내 마음이 하늘에 닿았는지 이 고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도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단 말이오. 그러자 훌쩍거리며 고개를 든 송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또한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덕이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도 마냥 익숙하고 신기한 기분이 들어 좀 놀랐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평소 알던 것보다도 더 좋은 느낌으로 말입니다. 이 얘기에 덕이는 땅 밑에서 저 하늘 끝으로 마냥 단숨에 뛰어오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혼인을 했던 여자요. 이 버림받은 가슴에 덕이님 가는 길을 방해할지도 모를 일이옵니다. 만약 위로만이라도 받을라 치면 죄스럽고 죄송할 따름이지요. 지금은 아직 고민이 될 뿐이옵니다. 그런 고민이라면 날 보고 다 잊으시오. 난 그저 평생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할 일을 할 뿐인 것인게. 송이, 난 당신을 그저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소. 이젠 내 새로운 삶을 당신과 함께 시작하고만 싶단 말이오. 이를 가만히 듣던 송이는 연한 미소를 보이며 덕이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때마침 손에 들려있던 자색 보자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럼 제가 편히 시간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아, 그럼 당연하고 말고요. 내일이도 급히 찾아온 터에 어디 송이 낭자가 생각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오. 네, 그럼 다시 찾아오리다. 그럼 사흘만 말미를 주신 후에 제가 이 보자기를 여기 앞 소나무에 메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제 마음이 덕이님의 마음과 같다면 말입니다. 아니, 그럼 그 보자기가 없다면 어찌 되는 것이오? 만일 그렇다면 전 이미 떠나고 없을지 모르옵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충동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어느 정도는 잦아들었을 터. 그럼 덕이님 뵐 면목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억지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주는 덕이었어요. 알겠소. 그럼 내 송인이 말대로 하리다. 하지만
내 이 마음만큼은 충동이 아니란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오. 물론입니다. 제 마음도 꼭 그러하길 바랄 뿐이옵니다. 이내 송이 낭자와 깊은 눈인사를 마친 덕이는 천천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덕이는 한순간도 그녀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지요. 마치 하루가 1년인 양 사흘 뒤에 그 시간만이 오기를 오매불망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약속된 날이 밝은 후 덕이는 또 말끔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한껏 꾸민 자태가 흐트러질까 노심초사 사뿐사뿐 그 송이의 집 앞으로 향했어요. 어제 그 시간보단 좀 더 됐으니 그 보자기가 걸려있고도 한참이 지났으렸다. 그려 분명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란다고 했거늘 그 보자긴 필시 꼭 매달려 있을 것이오. 아, 이제서야 저기 보이는군. 그래. 저기 저 소나무에다가 자신의 마음을 매달아놨다는 것이지. 드디어 송이의 집 앞에 당도한 덕이는 커다란 소나무를 바라보고 섰습니다. 어디 보자. 요 어디다 매달아놨을 텐디. 아따, 나뭇가지 한번 억수로 많아부리네이. 그런데 밑둥부터 차근차근 살피기 시작하던 덕이는 온 나뭇가지를 올려봐도 어째 그 보자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 송이의 자색 보자기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다냐. 아니 왜 그 보자기가 보이질 않는 것이오. 마냥 나무 주위만을 뱅뱅 돌던 덕이는 한참 동안을 그러고 섰다가 송이의 집을 망연자실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송이 낭자. 어쩌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란 말입니까? 어쩌자고. 덕이는 순간 송이의 집 대문을 두드려 볼까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집에 있을지언정 그때 마지막으로 나눈 말들을 떠올려 본다면 그것은 사내가 할 짓이 못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여태껏 송이가 집에 있을 리도 만무한 것이었습니다. 괜한 문을 두드려 본들 덕이 자신의 가슴만 쾅쾅 쳐대는 꼴인 듯 싶었던 것이었죠. 만일 거기 있다 해도 송이 낭자. 내 어찌 다시 물을 수가 있단 말이오. 내 어찌. 쓸쓸히 발길을 돌리던 덕이는 근처 냇가에 선 채 마냥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뜨거운 눈물이었어요. 이내 덕이는 당장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듯 말 듯 비틀거리며 제 집 방으로 겨우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옷도 벗지 않고 누운 채로 마냥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만 흥건히 눈물로 적셔가며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마당채를 비추던 태양도 지난밤 괴로움을 몰아내주려는 듯 덕이의 방 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또 날이 밝았구나. 저 빛은 참 무심도 하시지. 못하러 이리 또 나를 밝혀주는 것인지. 이놈의 세상이 뭐 더 볼 것이 있다고. 덕이의 어미는 내리 누워있기만 한 아들을 벌써 끄집어내고도 남았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제 어미가 제일 잘 안다고 마냥 솥단지 앞에서만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고 경팔이 놈 말이 맞긴 맞나 보네. 허이고 이놈아, 어디 맘 줄 데가 없어. 남의 집 부인한테 맘을 뺏기고 다닌다냐. 어디 그런 것이 과거 시험보다 쉬울 줄 알았더냐고. 집 팔자 지가 타고난다고. 어디 그런 맘고생 누가 대신 해줄 줄 알았더냐. 다 네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요. 세상이 어디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알았더냐고. 이때였습니다. 순간 방문이 화들짝 열리며 옷도 덜 여민 덕이가 대문 쪽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어요.
애구 깜짝이야. 아니 이거사. 어딜 또 그리 엉망으로 하고 가는겨. 아따, 신은 제대로 신고 가야지. 아침은 차려놨는디 안 먹고 가는겨. 겨우 옷을 여미며 냅다 집 밖을 내달리던 덕이는 자신의 숨이 차오르는 것도 모른 채 뛰고 있었어요. 그래요. 사람 생각이 어디 하루 이틀 만에 결정 날 수 있다든가. 송이 낭잔, 내가 해결해 줄 걸로 알고 아직도 고민 중일지도 모르는 것인데. 송이, 내 이제라도 가고 있으니 제발 그냥 기다려 주시오. 내 평생 인연을 만났는데 우리가 이대로 끝낼 순 없지 않겠어라. 마냥 두 손을 모아가며 미친 듯이 내달리던 덕이는 어느새 송이의 집 앞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숨이 머리끝까지 차오른 덕이었건만 숨고를 사이도 없이 있는 대로 송이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송이 낭자, 그 안에 아직 있어. 나 덕이요. 내 꼭 전할 말이 있어 다시 찾아왔어라. 대답 좀 해보이소. 문고리가 떨어져 나갈 마냥 계속 두드리고 불러봐도 송이의 집안은 그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에 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송이 낭자, 내 이제와 정말로 미안하오. 난 그저 우리가 한 말을 떠올려 그런 것이지 내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소이다. 그러니 얼른 나와 이 문 좀 열어보시오. 내 그 보자기 따윈 상관도 하지 않는단 말이오. 여전히 정적만 감도는 송이의 집안 분위기에 덕이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송이, 내 마음을 믿어준다 하지 않았소. 근데 어찌? 그려, 내가 더 일찍 왔어야 하는 것인데. 네, 당신을 처음 본 날도 그렇고 그 혼자 맘고생할 때도 내가 바로 왔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정말 무심했소. 내가 죄인이오. 그때였어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고개만 떨구고 있던 그때 덕이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 아줌매는 진작 떠났는데요. 화들짝 놀란 덕이가 뒤돌아서자 나무 밑둥 근처에 웬 동네 꼬마 아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아니, 이 집에 사는 송이가 정말 떠났다고? 예, 저한텐 이젠 못 보니께 잘 지내라면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갔어라. 그러고는 짐 싸매고 저쪽으로 가던디요. 그것이 언제인디? 조막 가본 것이요? 아니요, 한참 됐지라. 아침에 일나서 밥 먹자마자 본 것인께. 순간 그 길을 바라보던 덕이는 명치에 화살촉을 맞은 듯 양손으로 땅바닥을 짚으며 그 자리에 엎드렸어요. 아이고 송이, 그럼 어제도 종일 집에 있었던 것 아니오. 내가 올 줄 알고 그랬다면 어찌 그 보자기는 메어두지를 않았단 말이오. 내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에 달려올 것을. 이젠 벌러덩 뒤로 누워 가슴만 쳐대던 덕이는 송이의 친정집조차 알아두지 못한 것이 한이 되었어요. 당장 어딜 가서 찾을 수나 있을지 마냥 난감하기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그 꼬마 아이의 덕이는 자세를 바로잡더니만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닦아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다시금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순간 덕이의 눈이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아니, 너 그 가슴춤에 있는 것이 뭐다냐? 아, 요것이요? 이건 제 구슬 보자기인데요. 황급히 일어난 덕이는 아이에게 다가가 그것을 꺼내보라 손짓했습니다. 그럼 그 굿을 한번 보여줄 수 있을란가? 아, 오늘 좀 더 따야 하는데요. 지금은 요것밖에 없어라. 하며 꺼내놓는 것은 다름 아닌 송이의 자색 보자기인 것이었어요. 너 그 보자기는 어디서 난겨? 아, 이거 말여라. 이건 송이 아줌매가 아침에 주고 간 거여라. 어제 여 나무에 메어져 있길래 내가 잠깐 가져갔다 다시 메어놨는디요.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줌매가 가면서 날 주고 갔습니다요.
순간 덕이는 아이가 가리켰던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아이가 그저 멀어지는 덕이를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었지요. 그런 중에도 뒤돌아보던 덕이가 아이를 향해 소리쳤어요. 그 아줌매가 이리로 간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자 아이도 소리쳤습니다. 아, 그렇다 안 커요. 그리로 쭉 걸어갔어라. 이내 동구바까지 쉬지 않고 내달리던 덕이는 잠시 숨을 고르며 두 갈래 길에 멈춰섰어요. 그러고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만 얼른 길 하나로 뛰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송이낭자, 당신도 날 믿어줬거늘. 어째 그 아이가 잠시 떼간 사이에 내 오해를 한 것이었네 그려. 그럼 그렇지. 우리 인연이 그런 보자기 따위에 휘둘릴 것이란가. 내 온갖 길은 다 돌아다닐 터이니 걱정 말고 어디 잘 있기만 하더라고. 덕이는 숨이 차면 걷다가도 또 죽을 힘을 다해 뛰기만 했어요. 그러다 오르막을 만나면 기다시피 오르다가는 또 내리막에선 넘어지고 굴러도 멈출 줄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뛰고 또 뛰는 덕이었어요. 해가 기울면 기우는 대로 쉬지 않고 뛰던 덕이는 어느새 산 하나를 넘어왔기에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내 갈증까지 목구녕을 타고 올라 마른 침도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었건만 근처 주막을 본 덕이는 그저 입맛만 다시다 지나쳐버리는 것이었어요. 내가 목말라 죽어도 송이 당신은 꼭 보고 죽을라요. 내 어찌 당신을 찾는데 저런 물따위가 목구녕으로 넘어가겠소. 그래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던 덕이는 마냥 쉬지 않고 또다시 송이를 찾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접어들던 그때 그 길을 지나던 두 남정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 저 주막집 술은 맛도 더럽게 없는데 말이오. 마침 찰떡을 안주 삼으니까는 아주 술도 찰지게 잘 넘어가는구만 그래. 그려, 그 찰떡 장사꾼도 눈치 하나는 있어서 말일세? 어찌 그리 안주만 또 떨어지는 곳에 잘 찾아와서는 그리도 횡재를 하고 있단 말인가? 보기에도 아주 참한 여인네가 말이오. 순간 걸음을 멈춘 덕이가 멍한 표정으로 멀어지는 두 사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방금 지나쳐온 주막을 향해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주막 안으로 들어온 덕이가 시끌벅적한 그곳을 조심스레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혼자 오셨어라? 어째 저쪽에 빈자리가 났는디 그리로 안내해드릴까? 그때였습니다. 그 친절한 주모의 모습 뒤로 덕이의 눈에 작은 찰떡 보따리를 풀어놓은 채 평상에 앉아있는 송이가 보이는 것이었어요. 어째 저런 찰떡 하나로 요기가 된다요? 그냥 이쪽으로 오셔서. 주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이를 향해 걸어간 덕이는 천천히 송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송이는 찰떡을 주무르느라 덕이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찰떡 하나만 주시겠소? 아, 그러면요. 어째 여기서 드실라는지. 순간 덕이를 올려보던 송이가 놀라 말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덕이님? 송이낭자, 덕이는 끓어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송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었습니다. 내 여지껏 당신을 찾아 쉬지 않고 달려왔소이다. 그러면서도 내 어찌 당신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정말 죽을 각오를 했던 것도 사실이오. 하지만 내가 오해한 사실만큼은 꼭 내 저승에 가기 전에라도 알려야만 하는 것이었소. 송이는 울먹이며 덕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오해라는 게 무엇인지 사뭇 궁금해하는 눈빛을 내비쳤어요. 그러자 송이 앞으로 더 다가간 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보자기를 줬다는 아이를 만났소.
그리고 내가 몇 마디를 물으니 아이가 전부 다 얘기를 해줍디다. 내가 그 보자기를 찾으러 간 그날 그 아이가 나무에 메어둔 것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소. 그러자 순간 송이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착한 아이였던지라 다시 가서 그 나무에 메어두었다는데 그랬기에 당신은 내가 아이 찾아오지도 않은 걸로 여겼던 게요. 내 말이 맞소? 그러자 눈물만 흘리고 있던 송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이 낭자, 내 이제와 너무나 미안하오. 그리고 또 감사하오. 지금이라도 당신을 찾게 해줘서 내 어찌나 하늘에 감사한지 모르오. 하며 송이를 부둥켜 안는 덕이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덕이님. 저도 하늘에 감사드리옵니다. 그렇게 덕이와 송이는 그 시끌벅적한 주막 안에서 그저 한없이 오래오래 끌어안고만 있었답니다. 이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주 행복한 혼인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덕이의 말만 곧잘 들어주던 친구 경팔이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 하면서도 송이가 아깝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팔이의 눈에도 어여쁜 송이를 얻은 덕이가 내심 부러울 만도 한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덕이의 어머니는 처음엔 달갑지 않아 하다가도 워낙 싹싹하고 부지런한 송이의 모습에 매일같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심히 내조한 송이 덕분에 덕이가 글쎄 과거 급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마지막으로 처벌한 시험에서 찰떡처럼 철썩 붙은 덕이는 이후로도 좋은 관직을 얻어 제 어머니는 물론 송이와 아주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께도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기대하면서 그런 인연을 알아보는 것도 모자라 행운도 함께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요. 이미 평생 인연을 만나 더할 나위 없으시다고 해도 그 행복이 오래오래 유지되기를 꼭 기원드리겠소이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두들 행복한 저녁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워요. 재미있는 창작설화 이야기 뚝딱. 아직 구독,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